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사성어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너무너무 재밌는 고사성어 한번 해보죠. 한마디로 개 이야기입니다. 개 이야기. 우리가 개에 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를 애완견을 앞에 끌고 사람이 뒤에 가면 개만도 못한 사람, 그쵸? 그 다음 개를 폭 끌어안고 가면 개 같은 사람, 그 다음 개가 뒤에서 따라오면 뭐예요? 그죠? 개가 뭐 한다고 그래? 밀어준다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후견인이다. 뭐 이런 아주 그런 멋있는 말도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개는요, 주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 모두에게 짖습니다. 주인이 사악하든 나쁘든 상관없이,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착하든 흉악하든 상관없이 주인이 아니면 무조건 짖습니다. 오늘 걸견폐요라는 참 기가 막힌 고사성어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정치인들을 욕하죠. 저 정치인은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또 다른 기회에는 다르게 말한다. 우리는 이걸 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사건을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알아보기 전에 낮자 공부 들어갑니다. 같이 볼까요? 걸임금 걸자입니다. 아니 이게 걸임금이라는 임금 걸자라는 거죠. 사람 이름 걸자란 얘기예요. 너무 재밌는 건요. 이게 양발입니다. 양쪽 발 어그러질 천자죠. 그런데 양발을 나무 위에 벌려놓은 얘기죠. 즉 나무 위에 양발을 벌려 걸친 모습에서 빼어난 모양 또는 걸임금 또는 사납다의 뜻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양발을 벌리고 딱 있으면 그 모습이 굉장히 멋지겠죠. 우리 뭐 이런 거죠. 왕의 남자처럼 마치 외줄타기 하듯 나무 위에 딱 있으면 폼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무가 부러질까봐 사나운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걸임금의 이름을 또 거기에다 갖다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걸임금 걸 또는 빼어날 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걸악 그러면 아주 매우 포악한 걸 걸악이라고 그러고요. 걸주 그러면 폭군의 대명사적인 하나라의 걸왕과 아주 은나라의 주왕을 일컬어서 걸주라고 그러죠. 원래는 주걸이라고 해요. 맞죠? 은나라가 먼저였으니까요. 은나라의 왕인 주, 그 다음에 하나라인 왕인 걸, 이렇게 합쳐서 걸주라고 그러죠. 여러분, 걸임금 걸자는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 꼭 어떠하게 다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명사, 고유명사로서 그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글자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글자 뭐 있잖아요. 위에 뭐 반짝반짝, 뭐 밑에 수염수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만들어지는 글자는 저 때문에 만들어졌다가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모두 쓸 때 그렇게 쓰는 경우죠. 이러한 동사나 형용사나 어떤 것이 아니라 명사로서 만들어질 때는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만들어져서 보편적이지 않은 글자가 있습니다. 이 걸자도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인이 오면 뛰어날 걸자가 됩니다. 왜냐고요? 나무 위에 서 있는 양발의 모습, 그러한 사람은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걸작이다. 이야, 그 사람 쾌걸이다 할 때 걸은 뛰어날 걸자 써요. 저 걸임금 걸자 앞에 사람인변만 붙였을 뿐인데 어때요, 여러분? 그거로 만들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보편화되지 못하던 것을 그와 비슷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다른 글자를 덧붙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요, 여러분 동사나 형용사로 해석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자 또 어떤 게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개견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개가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고 꼬리를 뒤로 말고서 웡웡 주인에게 대들면서 이렇게 막 짖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아주 재롱 부리는 그 모양을 변해서 이렇게 개견자가 됐죠. 한마디로 개가 옆으로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개견자가 된 겁니다. 우리 견원지간, 견원 그러면 개와 원숭이 사이가 나쁜 것을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죠. 개와 원숭이가 왜 그렇게 원수지간인지는 잘 모르지만 개와 원숭이는 같이 놀면 난리 난답니다. 그 다음 견패라고 하는 것은 개가 짖는 거예요. 또는 그 소리를 견패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옛날에
저희 훈장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고스톱을 치다가 이게 좀 싸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견 같은 경우가 있나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나중에 알았죠.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이렇다고. 여러분, 개는요 오로지 주인만 알아보는 것 때문에 그 먼 거리도 주인을 찾아서 귀소 본능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이것저것 찝쩍거리기는 많이 할 망정 명분과 의리를 진짜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 같이 한마디 하죠. 견 같은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 개는 최소한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착하든 흉악하든 말이죠. 그 사건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 글자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글자 나올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입구 옆에 개견이죠. 즉 개가 입으로 컥컥 뭐 한다는 거예요? 짖는다는 거죠. 짖을패자입니다. 우리가 개가 입으로 짖는다 해서 짖을패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패요 그러면 선악의 분별도 없이 주인에게 충실할 때만 패요라고 그러고요. 군패 그러면 무리지어서 짖는 걸 군패라고 그래요. 여러분, 달 뜬 날이요. 달이 뜬 날 옆집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짖으면 그 동네 개는 다 짖어댑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군패라고 그래요. 군패. 즉 뭐냐?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서 왕 하나가, 일본이 그런 경우가 강하죠.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서 군국주의처럼요. 천황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뭐 한 말 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서 다 짖어버리는 경우. 이걸 보고 우리는 군패라고 그래요. 개도 짖을 때는 한 목소리를 내요. 이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은요. 제각각 사건이 있고 개인의 생각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짖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 이유는요. 옳은 일을 할 때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옳지 않을 때는 짖으면 안 됩니다. 개는 착한 사람이 오든 나쁜 사람이 오든 주인이 아니면 짖는다는 거죠. 군패, 무서운 군국주의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군국주의의 부활을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 글자 또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요 참 재밌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흙이 여러 개 쌓여 있죠. 즉 흙을 높이 쌓아 높은 위가 이렇게 평평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아주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높을 요라고도 하고 나중에는 임금 중에서 아주 높은 요임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임금 요라고도 합니다. 요장순단이란 말이 있어요. 요임금은 키가 크고요. 순임금은 키가 작았다는 뜻으로 성인은 외모와는 상관없음을 이를 때 요장순단이라고 합니다. 요요라고 그러면 산이 매우 높은 모양이에요. 지금 요장순단이란 말 여러분 들어봤나요? 요장순단. 요임금은 키가 크고 순임금은 키가 작았다. 무슨 얘기예요? 요임금과 순임금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인 중에서 최고의 성인의 반열에 내세우신 훌륭한 임금들입니다. 근데 그 임금이 한 분은 키가 크고 한 분은 키가 작았다는 것은 성인은 외모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할까요? 좀 구차하긴 합니다. 네. 이 외모 지상주의가 요즘 난리도 아니죠. 이럴 때 여러분 누군가가 성형학과 그럴 때 이런 말 하나 떠올려서 던져주십시오. 요장 순단이라더라. 야야 마음 성형할 일이지 얼굴 성형할 일이 아니더라. 라고 정도는 해주십시오. 단 거울 보고 저처럼 수없이 놀라는 사람은 가끔 그래도 고려는 해보십시오. 저희 집엔 거울이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제가 저를 보고 놀래요.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와도 거울 보고 놀래고. 이러한 정도까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저보다 낫죠? 더 나아야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걸견패요라는 네 자를 여러분은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이 어떠한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떠한 뜻이 됐는지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같이 한번 문장 공부해 보죠. 같이 볼까요? 걸견은 주어입니다. 즉 걸의 개라는 뜻이죠. 걸견, 패는 짖다 이 말이고 요는 요임금이에요. 즉 걸의 개가 요임금을 보고 짖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사기의
회의무라고 하는 그 왕의 지위에서 박탈하는 지위 중에 회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열전을 기록한 글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기 회음후 열전, 그 중에서 괴통이라는 책사가 한신에게 한 말이라고 제가 그렇게 돼 있죠. 야, 그러면 이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옛날에요, 원래 이 말의 그 원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도척의 개가 요임금을 보고 짖는다는 뜻으로 척지구 폐유로 돼 있어요. 도척의 개, 즉 아주 사나운 못된 도둑 같은 놈의 개가 요임금 같은 최고의 성인을 보고도 짖는다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의미는. 근데 이게 사기 회의무 열전에 보면 괴통이라는 책사가 한신한테 한 말인데, 거기에 보면 어떠한 얘기가 있느냐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황후와 유방의 사건이죠. 즉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초나라 황후 밑에 괴통이라는 그 책사가 있었던 게, 그 황후를 알기 전에 황후를 통해서 유방을, 둘이 싸우고 있는데 유방을 공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유방의 최고의 책사 중에 한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신이 유방 밑에서 훌륭한 공을 세우니까 나중에 유방이 한신을 하나의 제후로 봉해줍니다. 그런데 이 한신이, 괴통이 한신한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한신이요, 당신 지금 나라를 둘로 양분돼서 싸우고 있다. 한나라와 초나라. 그런데 당신이 나라 하나를 세워서 삼국의 형태를 취해서 이렇게 산발이 형태로 서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만약 네가 계속 유방을 도와서 초나라를 제패해버리면 너는 틀림없이 유방에 의해서 팽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이 한신은 또 의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을 도와서 황후 장군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런데 유방은 언제나 한신이 꺼름직해요. 한신의 유명한 말 있죠? 다다익선이란 말 아니에요. 군사를 부릴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던 게 다다익선이 한신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신이 너무너무 새가 불어나고 아무리 봐도 자기를 이길 것 같으니까 역모를 했다고 꾀를 이렇게 해서 죄를 들쩍거리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다 나중에 끝내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신이 유방의 앞에서 한탄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괴통이라는 책사가 있어서 나보고 산발이 형태로 이렇게 나라를, 천하를 유지하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너를 도와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억울하다. 그러니까 유방이 한신을 죽이고 나서 괴통이라는 놈을 불러들여요. 네 이놈, 너 분명히 한신을 꿰어가지고서 역모를 하라고 가르친 게 너지. 그러니까 이 괴통이 그럽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유방이 너희 기름의 죄를 삶아 주게라. 그러니까 괴통이 하는 말이 억울하고 분통하다. 그러니까 유방이 뭐가 억울하냐, 너는 반역의 꾀를 하다가 지금 삶아 죽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예전에 유방, 너는 몰랐다. 한신만을 알았을 때는 한신을 위해서 꾀를 냈지만 천하가 지금 유방 한 고조죠. 한 나라를 통일을 해서 이제 한 고조가 되죠. 이 유방, 네가 있는 줄은 후에 알은 거다. 나 옛날에 도척의 개도 요임금을 보고 짖는다 했는데 나는 한신만을 알았었기 때문에 한신을 위해서 최고의 꾀를 내줬을 뿐이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유방이 마지막 양심이 동해서 삶아 죽이는 것은 패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말 한마디로 목숨을 건진 거죠. 그렇게 생긴 한 사자성어가, 이 고사성어가 걸건폐요입니다. 걸의 개도 요임금을 보고 짖는다. 여러분, 때로는요, 개만도 못한 사람을 보면, 아니,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정치인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밉니다. 이리 가서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완전 철새입니다. 그러면서도 있는 채를 온갖 다 하고 일반 서민 앞에 나타날 때는 금배지 달고 난리를 지깁니다. 차라리 걸건폐요가 낫지 않나요?
거래의 개는 그래도 거를 향해서만 최선을 다합니다. 이 괴통이라는 책사를 보십시오. 한신을 알았을 땐 한신의 꾀를 최고조로 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고 나라를 평안케 하다가 또 다른 경우에 오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명분이고요. 그 명분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실리는 여러분을 추락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로움을 향해서 쫓아간 사람들 대부분은 다 삶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명분을 향해서 간 사람은 지금처럼 자기의 의중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이 아무리 나빠지고 세상이 아무리 물질 만능이라고 해도요, 가슴 따뜻한 사람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최소한 개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